신천식의 이씨와 리빙이 출범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는 공식적인 방송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천식의 이씨와 리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인 기반 대전, 세종, 충남북을 아울러 이 지역이 어떤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압도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 정체성이 무엇이 돼야 할지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오늘 나오신 분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거든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장소,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하면 가장 먼 데서 오셨습니다. 이동주 원장님 자기소개 잠깐만 좀 해주시죠.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미래문화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미래를 설계하는 플래너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지금 현재도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충남북 대전 세종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신다고 해서 아주 반갑게 제가 생각하고 여기 동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22년 전에 대전학 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22년째 지금 대전학 연구회를 맡고 있고 2017년부터는 대전학 연구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사장 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연구단지에 30여 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대전시 초대 과학부시장으로서도 역할을 좀 했었고 지금은 전임 출연기관장 협의회 회장직으로서 회장직을 맡아 우리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같이 동참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신천식의 이슈와 리빙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간의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을 아울러서 충청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충청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양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충청도 사람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매사에 솔선수범한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애국지사가 인구 숫자에 비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등장한 것이 대전, 세종, 충남북을 아우러서 충청도의 역사적인 상징 중에 하나, 충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의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는 충청도 하면 지 밥도 주는 밥도 못 찾아 먹는 멍청한 멍청도, 혹은 너무 말도 느리지만 행동은 더 느려서 아들이 위에서 아버지 바위 굴러가요 하면 이미 바위에 깔렸다, 뭐 이런 느림보로 이런 부정적인 우스갯소리 겸 좋지 않은 이미지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미래를 주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점점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 충청도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전, 세종, 충남북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나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주 미래문화연구원장께서는 충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강병수 대전학연구회장님은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 또 김명수 원장님은 과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일정한 기간을 저희가 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모습을 구상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때 또 한번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김명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박사님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박사님, 부시장님, 원장님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예, 일반적으로 그냥 원장 하면 제일 편합니다. 예.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전임 원장들은 되게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 김명수 원장님 그러면 아까 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원장은 어떤 자리에 원장이셨고 또 대전하고는 어떤 계기가 있고 현재 대전을 바라보는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좀 예, 해주시면. 뭐 잠깐 인사에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77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서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처음 입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을 내려오게 됐는데 그 한 번 내려온 것이 2년이 돼갖고 거기 5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 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 낯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을 오게 돼갖고 지금 77년부터 따지면은 뭐 한 48년 됐나요? 뭐 이렇고 미국 5년을 빼더라도 어쨌든 대전에 살은 지가 40여 년이 되고 이래서 대전은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제2 고향 그런 게 아니라 제 그냥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보다도 더 오래 대전을 살았고 대전을 사랑하고 아까 우리 요 시작 전에 뭐 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하나 야구가 올해 잘하고 있는데 하나의 전신인 빙그레 이글스 때서부터 우리 집 아이들을 그 유니폼을 사서 입혀갖고 다녔을 정도로 대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인연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이제 죽을 때도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병수 교수님하고도 대전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대전에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 생활하는 게 좋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연구단지의 연구 결과들을 상업화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대전이 좋겠다. 그래서 대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전에 그 자리가 생겨서 왔습니다. 와서 대전에서 생활하는데 해보니까 여기 대전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자리가 났어도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2003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지금 대전학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2017년도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대전학 연구회 이사장 겸 회장을 제가 맡았더니 이 모 신문사에 높으신 분이 점심을 먹자고 나오시라 그래요. 제가 전에 모르는 분이었는데 근데 나갔는데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왜 당신 대전 사람도 아닌데 경상도 사람이 왜 대전학 연구회 이사장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원래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고향 어디시냐 이랬더니 서산이라 그래요. 그럼 직선으로 하면은 의성이 더 가깝지 않냐고 왜 저 하냐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대요. 서산은 그래도 대전에 속한대요. 이게 아마 이 충청권이란 그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때를 쓴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됐습니다. 대전학 연구회 밑에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대전바라알기 시민스쿨이 있어요. 거기에 수업을 마쳤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전학 연구회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회장을 하니까 이 대전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전의 그 포용, 관용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품어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는 청주에서 한 70년 살았습니다. 근데 낳기는 사실은 저도 태생이 그 여기가 아니고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먹다 그 50년 되니까 그때의 그 이리저리 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상처들이 많았을 때에 그 우리 부친께서 여기 대전 진장 여기에 이제 과수원을 사시고 여기 오시는 걸로 뭐 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국은 청주에 가다 짐을 내려놓으셔가지고 청주가 제가 고향이 됐고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주에서 이제 잘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그 지인들과 함께 청주라고 하는 데를 살아보니까 발음도 좋고 주위 사람 인심도 좋고 또 모든 면에서 보면 이 맑고 뭐 밝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이미지가 있는 청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사실 청주를 그 자랑하고 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진취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 조금은 뭐 이 경부선에도 떨어져 좀 비켜 있긴 하지만 사실은 문물의 전달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당히 그 청주가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 신문물을 잘 소화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모든 걸 잘 기나가는 다만 청주라고 하는 지역하고 충북하고 관계는 조금은 좀 달리 지금 생각됩니다. 충북이라고 보면 우선 충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지금 어미상도 그렇고 지리적인 위치도 안 맞습니다. 충북이나 충청 동도로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충남이라는 데는 서도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 위쪽이나 대전 위쪽은 충북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바다까지 합쳐서 그리고 대전 밑으로 본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이 충남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그 충남북이 맞는데 충북은 아무리 하더라도 이 충북이라고 하는 거에 이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없는 내륙 도로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부분을 감수해내고 지금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까지 충주의 그 충주댐, 그다음에 이 대청댐 여기서 흘러가는 물들이 수도권까지 다 이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시혜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많은 규제를 당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충북 도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황만이 아니라 충북도의 이제 인구 규모, 경제적 규모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한 3%대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쓸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지역에 대해서 시혜를 받는 지역에서 뭔가 좀 이게 보상을 좀 제대로 해줘서 서로 간에 불편부당하지 않게끔 가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요새 어떻게 보면 이 충남북 대전 세종 여기에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충청광역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면서 이제 이 세종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중부권 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신수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수도권의 충남북 대전 세종이 합쳐서 과거에 충청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서 보는 국토에서 보더라도 중부권 시대를 끌고 가고 견인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대가 좀 큽니다. 각자 자기 소개 겸 여기
지역하고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제 세 분이 충청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들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하신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각별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 토론자를 섭외하려고 하면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그분을 또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섭외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 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뜻밖의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전, 세종, 충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연적이면서 필연적이면서 과학적이고 운명적인 이런 그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충청도와 충청도 사람의 특성, 뭐 통상적으로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지리적, 자연적 특성, 인문학적 특성, 산업적 특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혼합해서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충청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먼저 우리 저 강병수 교수님이 대전학을 하시니까 대전 사람의 특징은 뭐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대전에 와서 거의 30몇 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 고향이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가서 가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야, 너 굉장히 충청도 사람 같다 이래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 이래 물어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전에보다 훨씬 전에도 물론 부드러웠지만 훨씬 부드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충청도가 이 경상도에 비해서 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강과들이 잘 발달돼 가지고 아마 그런 이 자연적인 영향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온화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트렌드에다가 한번 이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충청도인의 특성이 뭐냐 이래 물어봤더니 한 4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여유, 품격, 포용, 관용. 이 제가 처음 와서도 느꼈지만은 역시 이 말투에서 좀 많이 느려졌어요. 제가 원래 이 와서 강의를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계속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멀뚱멀뚱하게 봐요. 그래서 불러냈어 몇 명을. 야 너희들 왜 저 내가 물은 말을 저 대답을 잘 안 하냐 이랬더니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때부터 내가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충청도 말처럼. 그래서 한 1년 천천히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했어요. 하여튼 아까 우리 신천식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어릴 때 우리 경상도에서도 충청도 사람들 많이 놀랐어요. 옆에 사시는 분하고 어떻게 놀렸냐면 그렇게 놀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산에 갔는데 아들이 돌을 잘못 디뎌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 아버지 돌 구불러 벌써 이미 돌이 제가 아버지 지나갔대요. 그만큼 느리다 이랬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놀렸는데 그렇지만 놀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싫지 않았어요. 싫지 않았고 충청도 사람 어떤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같이 있어도 편안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은 역시 대전학을 긍정적으로만
연구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대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뭐 속도에 대해서도 뭐 요즘은 느림의 미학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너무 느리다. 말도 느리고 행동은 더 느리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우유부단하다. 이거냐 저거냐. 그리고 도대체가 충청도를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데 세미포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과 철학이나 의사를 절대 외부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론조사하고 결과하고 틀린 대표적인 사례로 충청도를 꺾었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볼 때 충청도가 저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이제 이동주 원장님은 태어나기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시고 청주에서 70여 년 생활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의 본인을 만들어낸 요소는 강원도에서 취득을 하신 거고 생활은 청주 중심으로 충북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분이 충청도 사람은 이렇다. 조금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청도 중에서 이제 그 충북 청주만이 아니라 저는 충청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이 충청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개념이 우선 이 언제부터 그럼 충청이라는 말을 썼느냐? 충청이라는 얘기는 중심, 그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을 합쳐서 충이 됐거든요. 그러고선 청은 우리 청풍명월의 청자를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충주 청주의 그 지명 이름 앞뒤를 갖다 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 중심 사상. 그래서 충주에 지금 중앙탑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중원도라고 했거든요. 중원경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국토의 중앙. 그럼 그 국토의 중앙인 만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상적 균형 감각이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보편 타당하게 중앙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인정을 했으니까 그 중심이라는 말을 써붙일 수 있는 충자를 줬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공민왕 5년 1356년에 충청도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1895년 그 고종 황제에게 대한제국을 만들 때 그때 충청남북도로 나눠지기 전까지 그때는 전부 다 충청도로 계속 왔거든요. 그럼 한 540년 정도를 충청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충청이라는 말을 쓰면 지금도 어디 가서 얘기하듯 충청남도다 북도다 이 얘기보다는 충청도라고 하는 말로 그냥 다 대변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 따라서 이 충청도가 가지고 있는 국토의 지리적인 위치의 중심 그리고 지금 표준어나 지금의 적당히 사투리가 지금 사투리 여기 조사한 거 설문을 보면 사투리가 제일 덜 쓰는 데가 이 대전 청주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충주예요. 충주는 우리나라의 그 국어 사전에 들어갈 만한 표준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충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심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소양이나 역사적 사실이나 학문적 문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충청도의 기질과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충청도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바른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을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좀 생각이 달라.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글쎄요로 표현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걸 지금 그 비판적으로 한 사람들은 글쎄요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니야. 근데 글쎄요의 억양에 따라서 그 장단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하면 야 글쎄 얘기하고서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는 게 나 잘 못 알아듣겠다. 또는 생각이 좀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생각하고 다르다 할 때 글쎄요. 그때는 이미 나는 생각이 다른데 당신 생각은 동의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면전에 대고 당신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하면 좀 면박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차원, 아까 관용 말씀하시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한 글쎄요라고 하는 이런 또 괜찮아요 이런 말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내 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하고 무리하게 더 부자 안 하고 내 거를 포기하는 이런 게 많아요. 괜찮아요. 나 안 줘도 뭐니까 내가 안 가져도 되니까 그만큼 이득 안 놔줘도 되니까 하고 괜찮다라는 말로 모든 걸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말아라. 예, 이런 의미. 그렇죠. 관계하지 말아라. 나. 그러니까 내가 돈이 남든 안 남든 괜찮아요 말 속에 다 포함돼 버렸어요 이게. 괜찮아요. 예. 못 팔면 집에 가서 돼지나 죽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그러고서 이제 긍정을 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그려. 이 그려야 힘을 주면 아주 감탄사를 넣어가지고 하는 크게 동의하고 긍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려? 이렇게 끝을 올려버리면 이게 뭔가 의문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충청도 말들이 보면 어절이라고 할까 이 중간에 어수라고 할까 이 단어 한두 마디가 빠지면서 상당히 간결합니다 이게. 예. 뜻을 그려. 좀 말하는데 뭐 못 이런 얘기 있거든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뭐 이런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혀 개혀. 아니요 이런 이렇게 얘기하죠. 못혀 이렇게 하는 예, 상당히 하여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언어 속에서 많이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어 속에 녹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언어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역사와 문화를 또 상당히 중시하면서 또 하나는 물리적 경관, 지리적 특성도 지역 정체성을 생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분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시고 또 충청도 사람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히 김명수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도 사람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 같은 걸 대전학 연구회에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대전학에서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선조 때부터 여기서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다음에 대전에 참 충청도에 계속 머무는 사람 그걸 1세대 충청도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직장이든 어떤 형태로든 일로 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충청도 지역에 머문 사람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 이 아마 큰 세 부류가 충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충청도에서 특히 대전에서 고향 사랑 운동 막 한다길래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대전 같은 경우, 그다음 세종 같은 경우 밖에서 많이 유입되어 왔습니다. 인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선친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계속 사는 분보다 한 4분의 3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인 우리 고장으로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은 같이 함께 갈 수 있지만은 내가 태어났는 곳 고향 이렇게만 가게 되면 오히려 이 인구의 4분의 3, 5분의 3을 배척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고향이라 그러지 말고 대전은 우리 고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대전 광역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향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의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착된 생활보다는 이동성, 유목민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충청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그럴 겁니다. 서울 가서 서울 토백이를 따진다고 하면 그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가 될 것인지, 대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께서는 대전을 용광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녹여내는 역량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을 중심으로 따진다고 하면 토착민이라고 하실 만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20% 남짓, 나머지는 경상도, 호남 분들이 비슷비슷하고 이북인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강원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대전의 인구 분포가 따지면 전국 인구 분포하고 얼추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뭘까?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그 김 원장님, 김명수 원장님께서는 예전엔 한화이글스 전에 빙글에 유니폼을 사서 아이들까지, 그 원장님이 야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들까지 강요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뭐 어쨌든 그 말씀이 나오신 김에 아까 뭐 충청인 얘기도 하고 정체성 얘기도 했는데, 사실 충청도 사람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의미가 이미지가 처음에는 다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말이죠. 양반이라는 건 좋은 뜻으로 점잖고 뭐 서두르지 않고 뭐 이런 식인데,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 언어도 표현하시듯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슈요가 저는 처음에 긍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부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면전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그런 충청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혀 아니어도 거긴 그래도 모처해서 부정의 말이 있지만, 대슈는 완전 뭐 타지 사람, 지금은 이제 알아들어요. 아, 대슈는 부정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데, 어쨌든 알았어는 말도 그렇지 않아요? 예? 알았어는 이제 서울 말이고요. 대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충청인들이 이렇게 속내를 잘 안 드러내고, 이게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 양쪽에 이게 좀 약간 눈치를 본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게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서 공부한 데가 미주리라는 데인데요. 미주리라는 주가 중간이에요. 미국의 딱 중간인데, 그 주의 이름이 그 각 주마다 뭐가 있는데 그 주의 이름이 쇼미 스테이트예요. 쇼미. 그게 딱 중간에 있어서 남북 전쟁 때 이 주의 사람들이 남쪽 편인지 북쪽 편인지 모르니까 너 보여줘봐 해서 그게 이제 그 주의 쇼미 스테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충청도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삼국시대 아까 역사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럴 때도 그 사이에서 좀 갈등에 있어서 너무 내가 속내를 다 드러내면은 본인의 안이나 뭐 가족의 안이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추측도 되고, 아까 충청의 그 충을 한자로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저는 충청이라는 말이 충주 청주의 첫자를 따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충주 청주 이게 둘 다 충북인데, 충북이 충청의 오리지널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잠시 이 시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충남은 교류가 잘 되는데 이상하게 대전 충북은 또 교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역사적인 뭐 배경이 있나 뭐 이런 거를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시민이나 자기가 소속된 사람들의 유대감, 소속감 이런 걸 갖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내야 되는데 사실 충청이 우리 요새 말하는 정치에서도 뭐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되기도 하고 이래서 지리적으로는 중앙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뭐 포용, 관용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이 지역적으로는 또 굉장히 배타성이 적은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어쨌든 뭐 그런 배타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우리 오늘 논의의 주제도 결국 충청권이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냐. 사실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어 가고 있는 거다. 저는 일단 그런 뭐 제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